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보신 분들이 참 많이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던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제외에 적용해서 논리적으로 제가 풀이했던 애퍼메이션 영상이에요. 자, 이 영상에서는 제외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와 논리로 설명한 강의였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제외의 사실을 믿고 뚜렷이 상상할수록 우리의 뇌는 현재의식뿐만 아니라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활용해서 우리에게 발생한 이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추적하고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해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설명했던 영상이었지요. 자, 혹시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 댓글란에 영상부터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개념을 사용하는 내담자 분들의 재해 성공 확률과 사용하지 않는 내담자분들의 재해 확률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요, 그 영상의 다음 버전으로서 어떻게 어려운 재해 과정 중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텐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 사고방식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릴 영상이에요. 오늘 영상은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 상황을 해결해주는 방법들을 말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방법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이 아이디어의 황금 거위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말할 것은요, 왜 대체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현실에 영향을 주고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가,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서적들을 조금 즐겨 읽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현재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신 사업가 분들의 그런 기업가 분들의 서적들을 주로 읽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 한국 시장이랑 규모 자체가 비교할 수 없고 미국에서 성공한 모델들은 전 세계 상대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증명이 되겠죠. 남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면 성공하기가 참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공하신 기업가 분들의 책을 막 읽고 생각을 들여다보니까요, 이 성공의 근원지는 결국에는 생각이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 이 사람들을 성공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거죠. 이분들이 모두 자신의 목표를 가시화해서 항상 스스로에게 되새김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자신의 노트건 핸드폰이건 매 순간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고 그 목표를 절대 잊지 않는 생활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인생의 승리자들은 이런 상상을 통해서 생각을 나내고 그 생각을 통해서 물리적인 현실을 구현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재회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재회 성공자들도요, 재회를 상상을 하고요, 그 감정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다시 맛볼 수 있는 방법을 현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가리지 않고 추적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어서 아이디어가 되고요, 그 아이디어를 물리적으로 적용한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재회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재회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매일 상상하는데 재회에 가까워지기보다 더 힘들어지고 감정적이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요, 무작정 감정이 바라는 것과 잠재의식의 확신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끌어당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바란다는 이유만으로 현실화가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잘 이루어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상상과 생각이 재회를 불러들인다는 것일까요? 자, 핵심은요, 우리의 뇌의 정보 추적이에요.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불현듯 떠오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구글링을 하거나 책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총알처럼 머리를 확 스치고 지나갑니다. 여기서 우리의 뇌는 꼭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정보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만 정보를 추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의문과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그 인식만 가지고 있다면 굳이 정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의 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들을 추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어쩔 수가 없는 문제야, 이렇게 인식을 하는 순간에 우리의 뇌는요, 정보의 추적을 멈춰버려요. 반대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은 기정사실화고 아직까지 그 방법은 나타나진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나랑 비슷한 상황에서 재회 성공을 했어, 이런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뇌 또한 그 정보에 맞춰가지고 추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웃기게 들리죠? 제가 증인이에요.
저 또한 제외를 지도해 나가는 그 과정들에서요, 이런 경험을 흔하게 겪어요. 저에게 상담을 받는 내담자분들이 한 번씩 도대체 이런 지식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책 좀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 정말 답변하기가 힘든 것이요. 여러분이 초보자라는 시선에서는 뭐 심리학이랑 뇌과학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는요, 그냥 다른 분야로부터 제외의 힌트들을 더 많이 얻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책을 보다가 제가 맥주 브랜드 그 밀러의 광고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다가 성향이 맞지 않는 커플들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얻었어요. 만약에 제가 성향이 맞지 않는 커플은 반드시 헤어져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제가 그걸 보고도 이런 아이디어는 얻을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재회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 핵심은 사실 아니에요. 핵심은 여러분이 재회의 사실을 당연시하고 여러분의 뇌를 치팅을 해서 정보를 추적할 자유로움을 주어야 하는 거죠. 이 방식을 제가 활용하는 노하우를 여러분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저 또한 상담을 하면서 재회를 지도하면서 막막한 느낌을 받는 케이스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재회의 모든 상황을 제가 즉문즉설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바라봐 주시지만, 요즘 나오는 AI들처럼 단 몇 초 내에 제 정보들을 모두 추적을 해서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요, 저는 교육을 빙자해서요, 제가 지금 제자 상담사들에게 아이디어 회의를 하곤 해요.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놓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책상 앞에서 시간을 보내도요, 정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해결책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한 뒤에 그냥 무작정 걷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해결책은 나타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도 이렇게 뭔가 선언을 해버리는 이유는 저 스스로에게 무의식적인 압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예요. 이 마지노선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우리의 뇌가 오버클락을 해서라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의도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생각에 잠겨서 걸을 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정보를요, 여러 가지 방에 분류해서 구분을 해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않고 뭐 사색에 잠길 때나 그럴 때 이 방에 경계가 유연해지고 여러 가지의 정보의 혼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혼합 속에서 해결에 대한 영감과 아이디어가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조바심을 가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질문을 세분화한다. 세 번째로는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난다. 자, 제가 하나하나씩 말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조바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 문제를 나는 반드시 해결해 내야 해. 자, 이런 압박감을 가지면 우리의 뇌는 현재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져요. 이 방법은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이므로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벗어나야 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우리 뇌의 각 방에 저장된 정보를 혼용을 해서 영감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는 순간에 뇌의 장벽이 더욱 높아지게끔 뇌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을 세분화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해요. 내가 벌어진 상황이 쉽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실회피 심리 때문에 지금 발생한 이 상황이 별것 아닌 것처럼 쉬운 문제처럼 치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생각의 가장 큰 문제는요, 질문을 세분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분화를 하는 순간에 실제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지하게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이 엄습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마주하니까 그 문제들에 압도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세분화를 해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 어떻게 재회를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의 뇌는 딱 이 한 개의 포괄적인 정답만을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 댓글로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제일 답변하기 힘든 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재회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저 또한 포괄적인 답변밖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질문을 세분화해서 하나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영감들을 떠올려 나가야 해요. 이걸 동시에 해버리면요, 개별로 동작하면 문제없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시키면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질문을 세분화해서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재회를 해야 할까?
이런 의문을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체는 좋지만 의도적인 사색에 우리가 이렇게 잠길 때는 질문을 더욱 구체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지금 해야 할까라거나 더 세분화하자면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가진 악감정은 이런 감정인데 이 감정을 해결해주는 해결 멘트는 무엇일까? 이렇게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잠재의식이 내놓는 정답도 더 우수해질 거예요. 세 번째, 보편적 상식에서 벗어난다.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가지는 순간 우리 뇌의 사고는 딱 거기까지예요. 재회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순간 여러분이 재회가 가능할 확률이 정말 극도로 낮아지듯이 우리가 생각의 한계를 가지는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뒤틀어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시선을 이 프레임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거 없이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 보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보고 그걸 비틀어보고 이런 시도들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건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요, 여러분은 상대방한테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여기에서밖에 방법론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뇌는 반성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방법론 또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형태밖에 내놓지 못할 거예요. 이럴 때 습관적으로 상황을 다르게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상황이 맞는가?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내가 뭘 잘못한 것일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법적인 이유라도 있나? 이런 식으로 사회 보편적인 상식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의 뇌가 그 한계를 깨고 더욱 활성화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철면피를 깔고 합리화를 해라, 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 아이디어의 제한을 풀어놓으라는 것이죠. 막상 상대방에게 해결책을 적용할 때는 다시 우리가 그 사회적인 보편적인 그 기준에 들어가야 할 필요도 있겠죠. 다만 아이디어를 만들 때는요, 우리가 직접 현실에 바로 적용할 거 아니잖아요. 정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시고 아이디어가 필요하신 여러분에게 해결의 실마리가 되셨길 바랍니다. 재회는 항상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크게는 우리가 어떻게 재회를 해야 할지 방향성부터, 작게는 이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까지 모든 것이 아이디어와 영감 그리고 의사결정의 싸움이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이해야 할지 토무지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식을 통해서 실마리를 얻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주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